오늘은 안면거상술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미리 좀 알아야 되는 정의가 있는데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미용수술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형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재건 성형과 하나는 이제 미용 성형인데, 재건 성형은 문제가 있는 거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수술을 해서 가슴이 없어졌을 때 우리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이제 가슴을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얼굴에 어떤 암이 생겨서 그 부분이 결손되었을 때 우리 신체의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재건 성형이라고 하고요.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제 맡고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 성형은 실제로 정상이지만 좀 더 예쁘게 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소형을 이제 수술을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데, 뭐 강남이라던가 클리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을 우리가 좀 미용 성형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한다는 게 꼭 얼굴을 더 좋게 만드는 거, 이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얼굴 달라질 필요 없고 옛날로 젊어지기만 하면 돼, 이게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면거상은 얼굴 처져 있는 거 돌려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미용 수술 중에 하나가 이 안면거상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면거상술을 이제 마음 먹기 전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부작용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레이저랑 실리프팅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레이저랑 실리프팅과 비교해보면 안면거상술이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부작용만 잘 아시면 대부분은 이제 안면거상술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거는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알게 되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죠. 의학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무서운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면거상술 부작용을 딱 알아보는 게 환자분들의 이제 그런 공포심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안일부,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작용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런 글자는 쓰지 않고요. 버금 부자를 써서 더불어서,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다. 진짜 안면거상술 부작용은 이렇게 심각한 것만 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이제 보는 게 붓기와 멍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작용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붓기와 멍이 아주 덜 생기는 게 좋죠. 아주 없을 수는 없고요. 가장 덜 생기는 게 좋고, 덜 생긴다고 하면 빨리 없어지겠죠. 붓기와 멍이 아주 조금 생기고 빨리 없어지는 게 이제 환자와 의사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먼저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일, 이제 첫 번째는 피가 적게 나야 돼요. 그러니까 붓기라는 거는 이제 많이 피가 나면 많이 붓고, 멍도 피가 피부 밑에 고여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 수술할 때 세심하게 지혈을 해서 피가 가장 덜 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주머니를 넣어주면 붓기랑 멍이 많이 줄거든요. 피주머니라는 건 수술하고 나면 약간의 피가 나는데, 그게 수술 후에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조금만 혈관으로.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면 거진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초반에 싹 빼주는 게 이제 피주머니 역할인데, 개인적으로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사실은 이틀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틀 지나면 거의 피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3일, 4일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이게 피주머니라는 게 줄이 되게 얇아서 이제 한 3, 4일 지나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래 놔두면 그쪽에 이제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주머니는 하루 이틀 뒤에는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틀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붓기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덱사라는 주사를 많이 쓰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이 스테로이드 주사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계속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계속 먹었을 때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두 번 맞는 거는 전혀 신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뇨가 있으면 이제 붓기 주사인 그 덱사가 당을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줄이거나 별로 붓기가 심하지 않으면 안 맞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피가 자주 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헤파린, 와파린 같이 지혈이 잘 안 되는 아스피린,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수술하기 전에 멈춰주는 게 좋고, 이 약들을 먹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심장에 뭐 스텐트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다리에 혈전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분들은 다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수술을 해야 돼서 잠깐 멈춰도 되는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잠깐 멈추고 수술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식품 많이 먹죠. 이 건강식품이라는 게 혈액순환 좋아지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피가 많이 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그러니까 48시간이면 몸에서 거의 다 배출되거든요. 어떤 건강식품이 되게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또 하나 물어보는 거는 고혈압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수술 자체가 나이가 많은 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을 쭉 먹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혈압이 높으면 피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고혈압 약을 내가 금식하라고 그래서 안 먹어버리면 혈압이 확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가 많이 나요. 금식을 하더라도 소량의 물이랑 그 약을 하나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은 수술 당일날도 미량의 물하고 같이 먹어주면 되고요.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까지 계속 먹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 당뇨가 이게 당이 높으면 이제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을 쭉 먹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주 물어보는 게 이제 신지로이드라고 갑상선 호르몬이 있는데 보통 수술 끝나고 먹는 게 좋은데 이걸 안 먹으면 활력이 떨어져서 이제 또 면역성이 떨어지거든요. 수술할 때도 계속 먹어주는 게 좋다. 나머지 애매한 약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사진을 찍어서 그 담당 실장님한테 보내거나 원장님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붓기와 멍 엄청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왜 그러냐? 이 붓기와 멍은 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환자분들이 알면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증과 감각 이상, 혈종과 감염, 칼기, 이거는 조금 독특한 거죠.